자, 하공양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9장 에너지 밸런스 계속 이어서 할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은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 각각의 에너지 밸런스 문제에 대해서 그, 적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밸런스 식을 좀 단순화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단열 공정일 때, 등원 공정일 때,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일 때, 이런 거를 가정을 둬가지고 단순화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오픈 클로즈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언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9.3 화학 반응이 없을 때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챕터에서는 무엇이 에너지 밸런스이고 어떻게 에너지 밸런스 식을 형성시키고 단순화하고 풀 건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베리어블에 있어서 어떻게 포뮬레이트 시키고 심플리파이 시키고 에너지 밸런스 식을 풀 건가, 솔브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물리학 시간이나 연력학 시간에 물리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 책 앞쪽 보면 서머다이나믹 열역학 부분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연력학 1법칙이 뭐죠? 연력학 1법칙,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원리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의 토탈 에너지 합은 어,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쪽의 총 에너지 합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 에너지의 총량 그리고 시스템과 외계의 에너지의 총량, 이런 어떤 물리적 현상을 보는데, 실제 봐봐. 어떤 공간 안에, 방 안에, 어, 우리가 에너지가 여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공간 안에, 이게 시스템이죠. 에너지가 100줄 만큼 있고, 외부에 50줄 있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부에 50줄 있는 거하고, 외부에 100줄 있는 거하고. 그러면 연력학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케이스 1, 100줄, 50줄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케이스 2, 50줄, 100줄 있는 거하고 에너지 총량은 동일해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공학도로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공학도로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시스템 내부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일이나 열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원천이지. 그러면 시스템이 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때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너지에 어디 있고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양론에서는 에너지 수지를 배우면서 실제 더 시스템을 입장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 입장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좀 지우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연력학 1법칙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의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동일하다. 그 말이고, 그래서 시스템이 어떠한 에너지를 얻으면 그만큼 외계에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쓰기보다는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수지에 대한 단어를 더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에너지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더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웨이스트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유틸라이제이션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같은 에너지를 투입을 했을 때, 혹은 적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동일한 효율을 내느냐, 혹은 같은 에너지를 투입을 했을 때 더 높은 효율을 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용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양론에서는 에너지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풀 때,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해석하고 풀 때 중요한 포인트. 우선, 시스템은 호모지니어스하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전하를 띄거나, 뭐, 서피스 이펙트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딱, 시스템, 정하면, 어, 이 시스템 내에서는 다 글씨를 이렇게 쓸까? 시스템. 이 시스템 내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얘기야. 균일하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외부의 표면이나 이런데 뭐 그 표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지를 만약에 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띄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만들려고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식은 그 에너지 밸런스식을 세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마크로스코픽 뷰 포인트, 그러니까 거시적인 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아울러서 본다는 얘기예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거지, 이 내부에 어떤 물질이 뭐 이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에너지 밸런스를 심플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멘틀 볼륨을 고려하기보다는 오버롤 시스템을 고려를 한다.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스 밸런스와 동일하게 물질 수식하고 비슷하게 어떠한 어, 타임 인터벌 동안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 양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그러니까 차분의 이퀘이션으로 에너지 밸런스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뭐냐 물질 수직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시간 베이시스를 한 시간 동안 어, 예를 들어서 100kg per hour로 들어가고 100kg per hour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누적량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누적량이라는 거는 베이시스를 이렇게 줬으니까 시간에 따른 매스 변화를 아웃풋 레이트 마이너스 인풋 레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상 상태 이게 0이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 에너지 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그 Q 닷 뭐 혹은 W 닷 이런 식으로 어떤 줄 per hour 뭐 그리고 나오는 거를 Q 닷, Q2 닷, 여기 Q1 닷, 그리고 W1 닷, W2 닷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줄 per hour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그 시스템에 걸친 순양을
나타내는 차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자, 앞서서 얘기한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시스템에 걸친 순양의 양에 대한 차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우리가 배웠던 제너럴 머티리얼 밸런스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T1일 때는 어떤 T1일 때 그 어떤 양이 100kg이 있었고 그 다음에 T2일 때 시간이 지났어. T2일 때는 120kg이 됐어. 그러면 T1에서 T2 사이에 이 T1을 0아워로 그러고 T2를 1시간이라고 그러자. 1시간 아워로. 그러면 1시간 동안 20kg 늘었지. 그지? 그러면 T1에서 T2 이 1시간 동안 늘어난 양이라는 거는 1시간 동안 T1에서 T2까지 늘어난 어큐뮬레이션 된 양은 T2에 있는 양, T2에서의 시스템에 있는 머티리얼 양하고 빼기 T1에서의 0아워 있을 때 초기일 때 양을 제외하면 20kg 있는 거잖아. 그게 그 양이지. 결국 T1에서 T2 사이에 어큐뮬레이션 된 양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 내에서 이 시스템 내에서 있는 양이라는 거는 T2의 총량 빼기 T1의 총량, T2 이때 총량하고 T1 이때 총량을 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이 두 개는 만약에 T1, T2의 타임 인터벌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타임 인터벌 동안. 이 20kg라는 거는 시스템을 다시 그릴게요. 이 20kg라는 거는 결국 이런 거겠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T1에서 T2 사이에 변할 때 그동안에 들어왔던 총량, 인풋량,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왔던 아웃풋량,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너레이션 된 거, 그동안에 소비된 거, 컨섬션 된 거, 이걸 다 고려했을 때 결국 T1하고 T2하고 그 양 차이가 그 사이에서 인풋, 아웃풋, 제너레이션, 컨섬션 된 걸 다 고려했을 때랑 동일한 거지.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T1에서 T2까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T1에서 T2까지 어큐뮬레이션 된 양이라는 거는 T2에서의 총량 빼기 T1의 총량인데 이거를 어떤 타임 인터벌 동안 나타낸다 그러면 타임 인터벌 T1에서 T2까지 머티리얼 플로우 인 된 거, 그 다음에 타임 T1에서 T2까지 머티리얼 플로우 아웃 된 양, 그리고 T1에서 T2까지 시스템 내에서 제너레이션 된 양, 그리고 T1에서 T2까지 컨섬션 된 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에너지도 동일합니다.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T1에서 T2 사이에 어큐뮬레이션 된 에너지 양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누적된 양이라는 거는 결국 T2에서의 에너지 총량 빼기 T1에서의 이니셜 에너지 총량인데 그러면 첫 번째 0시간일 때 에너지가 T1에서의 에너지라 그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에너지의 양을 그 파이널 에너지라 그러면 이 T1에서 T2까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어큐뮬레이션 된 양이라는 거는 누적된 양이라는 거는 나중에 1시간일 때 에너지 양에다가 그 초기 에너지 양을 빼면 되죠. 그 양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타임 인터벌 동안 나타낸다 그러면 타임 인터벌 동안 나타내면 T1에서 T2 사이에 그 에너지가 플로우 인 된 거, 에너지가 들어간 거, 시스템 입장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T1에서 T2까지 에너지가 나간 거, 그리고 T1에서 T2 사이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제너레이션 된 거, 그리고 T1에서 T2까지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소비된 거, 컨섬션 된 거, 이걸 다 합친 거랑 동일합니다. 자, 9.3.1 Unsteady State Closed System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Unsteady State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가 있고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물질수지 입장에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밸런스 입장에서는 에너지는 Q나 W 형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클로즈 시스템이고 언스테디 스테이트고 그때 에너지 밸런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어떤 매스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매스가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거고, 대신에 Q나 W 형태의 열이나 일의 형태의 에너지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로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수를 생각해 봅시다. 혹은 시원한 생수 생수가 이렇게 캔에 혹은 페트병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0도씨라고 생각합시다. 처음에 0도씨.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혹은 0도씨, 1도씨 상관없어요. 그러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실이니까 이걸 좀 데우려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 시원한 물이 손으로부터 체온이 전달돼 가지고 결국 열의 형태로 뭔가가 전달돼 가지고 온도가 오르겠죠. 한 5, 6도씨나 7도씨나 10도씨, 5도씨나 뭐 한 10도씨나 돼 가지고 물이 굉장히 미지근해질 겁니다. 미지근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 내 손으로부터 이 페트병으로 혹은 깡통으로 열이 전달됐다는 거죠.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로 만약에 알루미늄 캔이라고 했을 때, 그 음료수가 들어있는 용기가 알루미늄 캔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쭈그러들죠. 이렇게 쭈그러들어. 그러면 내가 힘을 줘서 어떠한 W만큼 일을 해준 겁니다. 이 캔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Q라는 형태의 W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에너지 변화로 나타낼 수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온 일의 형태나 열의 형태의 에너지의 합하고 동일하고, 이 에너지 변화는 내가 이렇게 열을 가해주거나 뭐 W를 가해줬을 때, 이때 에너지 변화는 이 시스템 내에서, 이 깡통 내에서 뭘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시스템 내에 인터널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나 카이네틱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물리학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결국 시스템의 인사이드 시스템의 포텐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를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U하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한 컴포넌트, I 컴포넌트, 자, U하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이 시스템에 여러 종류의 컴포넌트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스템에 만약에 한 개의 컴포넌트가 아닌 각각의 I 개가 있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말이 계속 꼬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인터널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시스템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의 에너지 토탈 합은 이런 식으로 매스하고 몰을 합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U 토탈은 M1, U
스페시픽 인터널 에너지 삭각, M2 곱하기 스페시픽 에너지 두 번째 인터널 에너지 삭각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지난번에 인터널 에너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Q하고 W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 Q하고 W는 경로함수죠.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델타라는 단어를 안 쓰고 클로즈 시스템에서 토탈 에너지 플로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델타를 쓰지 않고 얘네들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아니라 패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한 번 더 그렸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이 내부로 들어온 Q하고 W 이거의 합과 같고, 이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의 인사이더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 입장에서 Q라는 거를 받으면 혹은 W라는 거를 받으면 포지티브, 그리고 시스템이 외부 쪽으로 Q를 주거나 혹은 일을 해주면 네거티브. 항상 시스템 쪽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쪽으로 전달되면 포지티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에너지 E라는 거는 E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합이고 그리고 뭐 단위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매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총량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클로즈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때 클로즈 시스템인 때 이 내부에 어떤 뭐 얘기를 그 깡통이 있잖아. 아까 페트병이나 깡통이 이 내부 물질이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Q나 W를 줘가지고 Q나 W를 줘가지고 이 깡통이 위치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파이네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 포텐셜 에너지 0, 카이네틱 에너지 0 해서 결국 델타 E는 델타 U, 이거는 Q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Q하고 W가 포지티브다 그러면 당연히 델타 E는 증가하고, 네거티브면 델타 E는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깡통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줘. 얘를 끓이거나 혹은 우리가 잡고 있어 가지고 Q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깡통이 책상 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Q라는 걸 줬다고 해서 Q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이 물질이 어떤 속도를 가지나? 높이가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 계면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큰 그 에너지 밸런스 입장에서 엄청 미미한 변화거든. 그래서 이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경우를 예를 한번 볼게요. 그림 9-15를 보면 unsteady state, closed system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건데, unsteady state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closed 시스템에서 closed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열이나 W의 이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동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에서 물질의 이동은 없는데 Q라는 걸 줬을 때 얘는 이 시스템 내에서는 Q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Q인이 10kJ이고 Qout이 2kJ이고 이러면 에너지의 누적량이 얼마나 돼? 8kJ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1시간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타임 인터벌 동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8kJ이 에너지가 는 거죠. 에너지가 늘면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뭔가 변할 수가 있잖아. 결국 D 시간 변화에 따른 D 온도가 0이 아니죠. 그래서 unsteady state라는 의미는 에너지 밸런스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DE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게요. 지우고 물질 이동 지우고 시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unsteady st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이런 실린더에 가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압축을 할 때 봅시다. 그러면 압축을 해서 외부에 W라는 5kJ를 이렇게 가해주면 물론 마찰이 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는 5kJ만큼 가스가 에너지가 더 상태가 높아지죠. 이런 경우 그래서 시스템 바운드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에 압축될 때 가스가 압축될 때 이런 경우 그리고 일렉트릭 웍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 내부에 우리가 그 일렉트릭 서킷을 이용을 해 가지고 7kJ만큼 에너지를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이제 에디오베틱 단열 열이 어디 외부로 빠져 못 나간다는 얘기야.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열의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기적인 일이 결국 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높이겠죠. 자,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바운더리 픽스드 바운더리를 통해서 10kg 줄 만큼 열량이 가해지고 2kg 줄 만큼 빠져나가니까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그래서 에너지는 8kg 줄 만큼 늘어난다. 왜 델타 U를 델타 E라고 쓰냐 하면 이 시스템이 어디 속도를 가지거나 높낮이가 변하는 거를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컴프레서 되는 것도 여기 만약에 이 실린더가 이 책상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높낮이가 변하거나 혹은 이 시스템이 어떤 속도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피스톤이 5kg 줄 만큼 해준 거에 대해서 델타 U 혹은 델타 E가 5kg 줄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일도 볼테이지 디퍼런스가 7kg 줄 만큼의 일렉트릭 웍을 해주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자, 클로즈 시스템의 에너지 밸런스를 적용하는 문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클로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부피는 1.673m 삼성이고 뭘로 채워져 있냐면 물하고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로 채워져 있대요. 알카로이드. 그리고 이 알카로이드는 어떤 케미컬이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는 10도씨이고 물을 다 증발시켜 가지고 물이 1kg 있는데 이런 베슬에 1.673m 삼성에 물 10도씨 1kg 있다고 합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kg을 베이퍼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뭘 얻고 싶으면 아니면 물을 다 기화시키면, 그러니까 증발시키면 드라이 레지드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1kg의 세츄레이티드 워러 이게 10도씨 처음에 10도씨
포와 액체 1kg을 다 베이퍼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파이널 컨디션이 100도씨 1기압이 되게끔 하려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줘야 할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건이죠. 10도씨 1kg에 1.673 m 삼성의 배슬이 이렇게 있고, 우리 뭘 하고 싶냐면 다 컴플리트 베이퍼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거 했으니까 여기 1.673 m 삼성의 공간 안에 워터 베이퍼 H2O 베이퍼가 다 기화돼 가지고 100도씨 1기압이 되게끔 할 때 얼마만큼 이쪽에 Q가 들어가야 되겠죠. Q가 됐을 때 이렇게 변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물에 관련된 거니까 스팀 테이블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정이 뭐냐면 초기에는 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가 이 가스 쪽에서는 진공이었으니까 물 10도씨의 증기압을 가지겠죠. 이 증기압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이 기화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물이 끓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데 온도가 몇 도 필요하죠? 보통의 학생들은 다 100도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도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100도씨가 아니죠. 상온에서도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죠. 왜? 물이 증기압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도, 그추운 겨울이라도 0도 이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마당에 물을 싹 뿌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그 마당에 물이 없어져 있죠. 그게 왜냐면 물이 증기압을 가져가지고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현상은 꼭 끓는 게 아니라 다른 온도에서도, 액체 0도씨부터 100도씨 그 중간의 온도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증기의 압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증기압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증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스팀 테이블을 우선 보셔야 돼요. 스팀 테이블.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의 스팀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스팀 테이블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 e캠퍼스에서도 올려놨고, 그 책에 보면 별지로 나와 있는 스팀 테이블 Property of Saturated Water in SI Unit,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초기 상태가 10도씨라 그랬죠. 10도씨라 그랬으니까 켈빈으로 바꾸면 283 켈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80하고 285에 내삽해서 푸는 거, 내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때 인터널 에너지는 얼마느냐, 리퀴드 쪽의 인터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8.1하고 48.8 이거 내삽을 해가지고 내삽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283 켈빈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UL을 구하면 돼요. 스팀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온도가 나와 있고요. 온도가 나와 있고, 그때 프레셔라는 거는 베이퍼 프레셔, 증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증기압을 얘기를 하고, 그때의 스페시픽 볼륨, 킬로그램당 부피가 얼마큼 되느냐, 부피가. 그래서 리퀴드 쪽은 이 L이라는 거는 하첨자는 리퀴드, 이렇게 액체에 얘기를 하는 거고, G라는 거는 가스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켈빈에 베이퍼 프레셔는 3.536 kPa, 101.3 kPa 1기압이니까 3.536 kPa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그때 이 온도에서 1kg이 차지하는 볼륨이라는 거는 0.00100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역수를 취하면 밀도가 되겠죠. 물의 밀도. 거의 물의 밀도인데 거의 변화 없어요. 0.001, 0.00, 1005, 0.1007 온도 변화들 거의 변화 없어. 근데 가스는 많이 변합니다. 가스 쪽은 킬로그램당 볼륨이 스페시픽 볼륨이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리고 엔탈피 같은 경우는 그 HL하고 HLG하고 HG라는 게 있는데 HL이라는 거는 이때 예를 들어 300켈빈에서의 수증기 3.536 세츄레이티드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의 리퀴드 쪽 그 엔탈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스페시픽 엔탈피예요. 킬로그램당 킬로줄이니까. 그래서 1kg에 물 1kg이 있을 때 그때 엔탈피가 111.7이고 리퀴드 쪽은 2550 0.1이야.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2550 0.1하고 111.7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2438.4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게 뭐냐? 1kg의 물이 베이퍼라이제이션 돼 가지고 증발하는데 필요한 증발열, 그러니까 상변화에 대한 증발열이야.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널 에너지도 리퀴드 쪽에 스페시픽 인터널 에너지 111.7. 그러니까 리퀴드는 UL이나 HL이 동일해. 여기 보면 132.8, 132.8. 그리고 310켈빈에서도 153.9, 153.9. 근데 가스 쪽에서는 보십시오. 가스 쪽을 보면 여기 HG하고 UG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엔탈피는 인터널 에너지 플러스 PV 웍의 에너지라고 했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ULG 같은 경우도 ULG 광고하는 것 같긴 하네요. ULG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스의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리퀴드의 인터널 에너지 차이값. 자,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283 켈빈에서의 UL 이게 이제 그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1기압 100도씨 그러면 1기압 100도씨면 373 켈빈이죠. 373 켈빈. 그러면 이 두 개를 또 우리가 내삽을 해야 되겠네. 370하고 375에 내삽을 해가지고 압력을 구하면 거의 101.3kPa이 됩니다. 101.3 1atm. 그리고 이때의 인터널 에너지 이때는 이제 다 베이퍼라이제이션 됐으니까 가스의 인터널 에너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2500 1.6하고 2500.8 이거를 내삽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283 켈빈의 리퀴드 H2O를 증발해 가지고 가스 베이퍼 H2O 가스 베이퍼로 되는데 조건이 100도씨 1atm으로 될 때. 그래서 스테이트 1이 리퀴드 H2O 283 켈빈일 때, 스테이트 2가 H2O 베이퍼일 때 100도씨 1기압일 때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삽해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하면 대충 아니고 제대로 계산을 하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베이퍼 프레셔 10도씨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가 41.05 파이널 스테이트는 가스 상태이고 1atm 100도씨일 때 2506 kJ per k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운 클로즈 시스템에서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결국 들어간 Q하고 W의 양인데 이거는
인터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0이라 그랬죠. 시스템이 그냥 이 한 공간에 있고 그리고 높낮이가 변하지 않았고, 이 시스템에서는 어, 일은 안 해줬죠. 열만 가해줬죠. 그래서 W0이고, 그러면 결국 Q는 어떻게 되느냐? 1kg의 베이시스를 1kg의 물이 에바포레이션 됐다 그랬으니까 Q는 여기서 이제 Q는 델타 U만 남는데, 다시 한번 쓸까요? Q는 델타 U만 남는데, 이거는 매스 곱하기 스페시픽 엔탈피, 그리고 스페시픽 엔탈피라는 거는 U2-U1이니까 U2가 뭐라 그랬죠? 이거지. U1은 이거고, 물론 여기에 4까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Q는 1kg 물 곱하기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2506이에요. 오타입니다. 2506 41.05 하면 2465 kJ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kJ, 여기 킬로그램 없어지고. 자, 또 다른 예제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9.11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차트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보시면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는데 부피는 4피트 삼성이고, 그때 온도는 80도 F인 CO2 가스가 10파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을 이제 제거를 했더니 80도 F에 있는 소화기에 우리가 열을 이렇게 제거를 했더니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CO2 이 가스가 응축이 돼요. 그래서 응축이 돼서 40%의 CO2가 리퀴드로 응축이 될 때 우리가 제거한 열량이 얼마일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초기에 이렇게 소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4피트 삼성의 CO2가 4피트 삼성이 채워져 있고 얼마만큼 있다? 10파운드만큼 있습니다. 10파운드. 10파운드만큼. 근데 열을 이렇게 제거했더니 여기 CO2의 40%가 리퀴드 CO2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열을 얼마만큼 제거를 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4피트 삼성 10파운드 그리고 80도 F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스페시픽 볼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시픽 볼륨 10분의 4피트 삼성 해가지고 0.4피트 삼성 퍼 파운드, 그리고 온도는 80도 F,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은 0.4피트 삼성 퍼 파운드, 온도는 80도 F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일 때 CO2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압력은 300 psi, 그리고 델타 H는 160 BTU per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뒷장에 있는 그 CO2 차트, 혹은 여러분들 그 부록에 보면 그 어펜딕스 K, 그러니까 부록 K에 보면 차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역시 지금 책을 보면서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책을 좀 찾아볼게요. 어펜딕스 K에 K 보면 CO2 차트가 K-2에 K-두 번째 있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베이시스를 10파운드 CO2라고 생각을 하고,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델타 E는 에너지 변화는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하고 일의 양인데, 이거는 뭘 변화시키느냐? 인터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이 시스템이 소화기에 놔둔
이 공간이 어디 높이가 변하거나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거 0, 이거 0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0이고, 그리고 2를 해준 게 아니죠. W도 0이다. 그래서 결국 델타 E는 Q, 델타 E는 Q 이렇게 되죠. 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라 그랬죠? 지금 이 K-2 그 부록에 나와 있어요. K-2의 그 프레셔 엔탈피 차트고요. 어, 여기 보면 X축이 엔탈피, Y축이 프레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온선이 이렇게 온도가 동일한 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Saturated Liquid, 그 다음에 여기가 Saturated Vapor Line, 포화 액체, 포화 증기에 대한 어, 그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이렇게 그어진 게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 Saturated Liquid하고 Saturated Vapor 사이에서 여기 보면 여기 0.4, 0.5, 0.6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 0.6, 0.5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체의 비율, 기체의 매스 비율을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리퀴드고 이 아래는 리퀴드고 이 위에는 이제 가스잖아. 그러면 이 중간이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존재하는 상황일 텐데 영역인데 그때 이제 0.9라는 거는 당연히 기체가 0.9, 90%고 매스 기준으로 0.8이라는 거는 기체가 80%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우리 초기 조건이 아까 CO2가 어떻다 그랬죠? 스페시픽 볼륨이 0.4라 그랬지.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 이 V가 스페시픽 볼륨이야. 스페시픽 볼륨. 이렇게 표현할까? 스페시픽 볼륨. 그래서 0.4 쭉 내려가다가 0.4 이거랑 어? 이거랑 온도가 80도 F라 그랬지. 80도 F. 80도 이거랑 딱 만나는 지점 어디야? 지금 여기지. 여기입니다. 처음이 이 상태야. 그럼 이 상태의 엔탈피를 쭉 내리면 거의 뭐 쭉 내리면 160, 160 정도, 160 딱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가 우리가 열량을 뺐더니 스페시픽 40%가 그 리퀴드로 석출됐다고 했죠. 그러면 베이퍼는 60%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어떤 영역이야? 이 세츄레이트 된 리퀴드, 세츄레이트 된 베이퍼 이 사이에 있는 리퀴드와 가스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40%의 CO2가 액체로 어, 존재하게끔 근데 스페시픽 볼륨은 어차피 안 변하잖아. 스페시픽 볼륨은. 그래서 이렇게 스페시픽 볼륨 0.4인 지점하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레이쇼가 액체가 40% 기체가 60%인 0.6인 지점 이 지점하고 만나는 이 지점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엔탈피로 쭉 하면 이게 한 81 정도 되겠죠. 80에서 81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델타 E는 Q 플러스 W.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어떤 시스템에서 받은 에너지의 증가량은 받은 에너지의 열량하고 일량인데 이 델타 E는 다시 뭘로 변환되느냐? 델타 인터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 내부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얘기하기로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고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 없고 W가
일이 없죠. 일이 없었어. 열량만 뺐단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아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델타 E는 Q는 델타 U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전 슬라이드에서 그 X축이 뭐였죠? 엔탈피예요. H입니다. H. 그리고 Y축은 프레셔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널 에너지를 다이렉틀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터널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탈피하고 PV 웍에 대한 거를 먼저 구해야 돼. 아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H라는 거는 U 플러스 PV죠. 그죠? 그럼 U는 H 마이너스 P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 알고 PV 웍 알면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Q는 델타 U 이렇게 되는 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델타 U는 결국 엔탈피 마이너스 델타 PV인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CO2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널 에너지를 다이렉트리 못 구합니다. 우리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엔탈피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트 볼륨 라인에서 0.4 피트 삼승 파운드, 그리고 컬러티. 이 컬러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에너지를 뺏으면서 에너지를 뺏으면서 리퀴드가 40% CO2 리퀴드가 40%로 변환됐다 그랬죠. 그러면 그 소화기 안에서는 액체인 CO2 40%하고 기체인 CO2 60%가 있어. 그래서 그때의 CO2의 전체 중에 기체인 CO2의 비율을 컬러티라고 합니다. 품질. 그래서 40% 리퀴드 CO2가 변했기 때문에 60%는 가스로 있죠. 그래서 퀄리티가 0.6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적용을 해보면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H는 81 BTU per 파운드,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압력은 140 BTU입니다.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의 엔탈피 얼마라고 그랬죠? 적어 볼까요? 델타 H 이니셜 이게 160 정도 되고 160 BTU, P 이니셜 얘가 300 PSI가 돼요. 그러니까 40%가 기체에 있던 중에 40%가 액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압력은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혹은 Q를 구하면 델타 H 81-160, 그리고 PV는 아까 P가 300 PSI 그리고 140 PSI인데 V는 스페시픽 볼륨은 0.4 피트 삼승 퍼 파운드죠. 그리고 10파운드라고 그랬고,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델타 H 이니셜이 160 BTU per 파운드, 그 다음에 압력 이니셜이 300 PSI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Q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PV니까 델타 H에 관련한 거는 결국 81 마이너스 160 단위가 여기까지는 BTU per 파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PV먹은 어떻게 되느냐? P가 아까 이니셜이 300 PSI고 파이널이 140이니까 140 곱하기 V는 스페시픽 볼륨 0.4 피트 삼성 퍼 파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V를 곱하면 140 여기
140 곱하기 0.4를 해야 되는데 이 144하고 778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PV는 144, 40, 여기 PSI입니다. PSI라는 거는 파운드 포스퍼 스퀘어 인치예요. 인치의 제곱. 파운드 포스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PSI라는 게 파운드, 여기는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PSIA, PSI예요. PSIA. PSIA. 여기서 파운드 포스, 파운드 포스 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파운드 포스 스퀘어 인치. 퍼가 들어가는 게 맞네요. 파운드 포스 퍼,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PSI야. 그러면 140 PSI 되고 V가 얼마라 그랬지? V가 스페이스 볼륨이 0.4 피트 3승 파운드, 여기는 매스입니다. 근데 아까 인치가 1인치가 그 피트로 바꾸면 12인치가 1핏이에요. 그러면 1피트 제곱 12인치 제곱 하면 인치 제곱 없어지죠. 인치 제곱 없어지고 인치 제곱 없어지고 여기 12의 제곱하고 피트 제곱 없어지고 피트에 하나만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단위가 뭐가 되느냐? 분모에는 파운드 매스만 남고 위에는 파운드 포스 그리고 피트만 남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는 것 중에 에너지 그 단위 중에 BTU가 몇 파운드 포스 그 피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앞장에 있는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 1BTU가 778.2 파운드 포스 BTU입니다. 그래서 1BTU가 778.2 파운드 포스 피트. 자, 그러면 여기에 파운드 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78 5.2 파운드 포스 피트는 1BTU. 그럼 파운드 포스 없어지고 피트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어떻게 되죠? 140 여기 있고 0.4 여기 있고 12의 제곱 144죠. 그리고 778.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단위가, 모든 단위가 BTU per 파운드 매스니까 우리가 CO2를 10파운드 다룬다고 그랬으니까 10을 곱하면 계산하면 답이 마이너스 672 BTU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72 BTU만큼 그 에너지를 제거해 줬다는 얘기죠.